자, 이차함수 필수 개념을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x의 2차 항이 있는 거를 2차함수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위에 x가 제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즉 2차식이 있는 함수를 2차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쉬운 형태인 기본형으로 먼저 알아볼 거야. 자, y는 ax제곱, 가장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를 파악을 해볼 건데, 이 x가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x자리에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y는 무조건 a로 나온다는 거고, x에다 2를 넣든 마이너스 2를 넣든 y는 무조건 4a, x에다가 3을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y는 무조건 9a라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곱 때문에 우리가 대칭성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칭성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 이 x는 0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대칭선, 다른 말로 추계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계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y 값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여기로 넘어올 때 x가 2배가 됐고 x가 3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되고 9배가 되죠. 즉 무슨 말이에요? x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y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그럼 잘 생각해봐. x로 요만큼 갔는데 y는 이만큼 가고, 똑같이 x는 요만큼 갔는데 y는 이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위로 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위로 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때 이 x는 0인 y축이 추계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건 언제일 때?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그려지게 될 거고,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밑으로 요만큼씩 이만큼씩 내려가는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때 a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로 가면 얘네들은 위아래가 서로 무슨 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애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가 서로 x축 대칭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추계방정식의 x는 0이라는 거는 y축이랑 똑같이 생겼어. 따라서 얘를 y축을 기준으로 얘네 둘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래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y축 대칭함수라고도 불러요. 2차 함수는 우리가 중3 때도 배웠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뜻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얘네들이 좌우를 왔다 갔다 계속 대칭성이 있어서 얘랑 똑같았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았는데, 이 대칭인 점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맨 끝에 한 점에서는 하나의 점만 나오게 되죠. 이것도 제곱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x가 0일 때 0,0이라는 점이 하나로 나와요. 얘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맨 끝에 모이는 점 하나, 꼭지점. 근데 이 꼭지점을 단순히 손으로 찾아가면서 보기엔 너무 힘들잖아.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꼭지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지점이 왜 나왔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곱에 의해서 꼭지점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즉 꼭지점이라는 거는 제곱이 의미가 없어야 나오는 점이니까, 제곱된, 이거 빨간색으로 쓰자. 제곱된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y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인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까 요 A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A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자, 그럼 가장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A라는 친구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낼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자, 모양을 나타내서 지금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말을 하고요. 얘는 위로 볼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A는 그래프의 폭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폭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요. 그 설명은 2번 문제로 해줄 건데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질 겁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폭에 대해서는 2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했대로 한번.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에 y는 a x-p제곱 플러스 q라고 나와 있어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2차 함수의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 표준형은 항상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원래 기본형이 0,0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점의 평행 이동은 플러스였단 말이야.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주는 거여서 우리가 이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0,0에서 p만큼이 더해지고 q만큼이 더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p, q라는 꼭지점이 나오게 돼요. 이 기본형이 꼭지점한테서 p, q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아까 뭐라 그래서 꼭지점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된 부분이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돼.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x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p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 부분이 사라지면서 y는 q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은 p, q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을 볼 건데 대칭축은 아까 잘 보면 기본형일 때 우리가 x는 0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 그래서 얘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특징을 나타나게 되죠? 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요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꼭지점의 x의 좌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 생각할 때는 제곱된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즉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나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A의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 A의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래프를 지금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야. 평행이동 시켰어. 그냥 들어서 옮긴 거야. 그럼 모양이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겠죠. 그래서 A는 그대로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요. 그대로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고 이 모양이 아까 뭐라 그랬죠? A가 0보다 크면 아볼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볼 위로 볼록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애가 그래프의 폭을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이 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x가 1일 때 y라는 애도 1이 나와야 되고 x가 2면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에 만약에 y는 3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봐. 아, 3은 너무 크다. 2라고 하자. y는 2x제곱이 있다고 쳐봐. 그럼 1일 때 2가 나와야 되고요. 2일 때는 8이 나와야 돼요. 즉 얘가 더 샤프해져. 얇아져. 갸름해진다고. 여기 있는 부호가 더 클수록. 그래서 폭은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값 A가 아까 크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작다고 해보자. 작을수록 폭이 좁아진다 라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특징이 생기게 돼요. 이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쓰시오. 아까 내가 1, 2번을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야. 뭐였냐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아이고. 첫 번째 제곱된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방식은 아까 꼭지점 구하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꼭지점 구하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지점도 일단은 제곱된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그리고 그때의 y의 값. 값이라고 표현을 해줬던 거지.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만약에 꼭지점을 먼저 구해놨다 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생길 수 있게 되냐면 그냥 꼭지점의 x의 좌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중학생 때는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는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나눠서 생각을 해줄 거야.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x의 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포인팅을 잡아서 그리는 건데 보통 x의 절편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부등식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요. 부등식이나 부호 판단. 요거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그리게 되고 우리가 먼저 x의 절편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꼭지점이랑 그래프의 모양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꼭지점과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방식을 이용할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보통 요 방식을 이용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프를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을 먼저 구하고 이 표준형을 통해서 꼭지점을 표시를 할 거야. 꼭지점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대로 그릴 겁니다. 모양을 생각을 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절편들을 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x의 절편보다는 y의 절편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y의 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후에 필수 유형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래프의 그리기는 5번 문제를 보자. 자, 우리가 대칭이동이라는 걸 배웠어. 대칭이동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가볍게 중학생 때 배웠던 요 세 가지 대칭이동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즉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x, y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x축을 기준으로 얘가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래서 길이도 이렇게 똑같아. 길이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이때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좌표가 x, y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y가 나오게 되겠지. 즉 이 x축 대칭 이동이 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x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y다 라고 해서 x, 마이너스 y가 나오게 돼요. 즉 x축 대칭을 하면 x는 가만히 있고 y 좌표가 바뀐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얘가 y축 대칭이 되면요, 이렇게 움직여서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을 건데 이때는 여기 길이가 x였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즉 이 점은 왼쪽으로 x만큼 왔고 위로 y만큼 올라온 거니까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 y가 나온다. 즉 대칭 이동을 했을 때 y는 변화가 없고 x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반면에 원점 대칭은 뭔 말이냐면요, x축을 해주고 또 y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요 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길이 똑같을 거고 얘랑 얘는 길이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야 돼요. 즉 원점 대칭일 땐 x,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이랑 다르게 점일 때 함수일 때 완전히 똑같이 일어나.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플러스였고 함수의 평행이동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상관없이 대칭이동은 점이든 함수든 x축 대칭했으면 y한테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그리고 y축 대칭을 했으면 x한테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평행이동이랑 다르죠. 6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럼 6번 문제를 볼 건데 추계 방정식이랑 연결된 개념들을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봐봐.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지? 제곱된 부분이, 얘는 제곱된 부분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었어. 제곱된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특징이었고 얘랑 같이 특징이 돼서 나왔던 게 바로 꼭지점이라는 거야. 이게 특징이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부분이었지. 값이었고 이게 바로 또 꼭지점이랑 연결이 된 거야. 그 꼭지점은 필연적으로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구했어야 돼서? 표준형을 구했어야 됐어. 아직 표준형 구하는 건 안 배웠어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표준형을 무조건 구했어야 돼서 얘네 셋은 그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안 해줬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 한 가운데가 추계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추계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즉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왼쪽 편은 x가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쳤을 때 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소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애를 증가 구간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 감소 구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증가 구간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요. 반대로 그래프가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즉 이때는 여기 왼쪽 편을 증가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편을 감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나누는 점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기본형이었으니까 x는 0이었겠죠. 즉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니 오른쪽 편에 있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x제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 편이 여기 이 왼쪽 편이 감소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감소 구간은 x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x는 0이었던 것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지. 중간 구간은 그럼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돼요. 똑같이 이쪽을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로 볼록할 때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증가 구간이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즉 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증가 구간과 혹은 감소 구간의 범위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뉘는 기준.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평행이동은 중학생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뭐였는지 지금 가볍게 짚어보자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과 함수의 평행이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고요. 함수의 평행이동은 쉽게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이 예를 들어 x, y라는 움직이는 거고 함수의 평행이동은 예를 들어 y는 x제곱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 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얘는 이동한 만큼 y한테서 q를 빼주고요. 이동한 만큼 x한테서 p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앞에 그냥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ax제곱이었다면 요 a는 변화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x한테 딱 p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의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가 그냥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평면으로 봤을 때 점이 이렇게 x, y가 있었으면 얘를 그냥 x축으로 이렇게 p만큼 있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해 줄 거야.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근데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예를 들어 1차 함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그리고 얘랑 똑같은 애가 그대로 평행이동이 돼서 옆에 얘를 지나게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때 생각을 해주자면 얘는 y는 fx고 이 점을 지나니까 그냥 대입을 해서 요게 나왔어야 돼.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는 애야. 얘는 그냥 들어서 옮겼다고 해도 옮겼을 때도 이 모양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 어떤 모양인지 몰라서 일단 y는 fx를 그대로 썼어요. 썼는데 여기 자리에 이 x 플러스 p가 들어가든 여기 자리에 y 플러스 q가 들어가든 어쨌든 결과는 y는 fx가 나와줘야 된다고. 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선 얘한테서 p를 빼줘야 되고 얘한테서 q를 빼줘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정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 자,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선 제일 먼저 x제곱의 개수로 묶을 겁니다. 그때 묶을 때는 전체를 묶는 게 아니라 여기 a, b 부분만 묶을 거야. 그럼 a로 묶어주면 얘가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a분의 b,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얘네 둘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라서 비교를 a제곱 더하기 2ab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완전 제곱식은 뒤에 b제곱까지 붙어야 되는데 지금 a제곱은 비교할 게 있고 얘도 비교할 게 있는데 b제곱은 없어요. 즉 얘는 존재하지 않는 애였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빼줄 거예요. 그럼 빨간색 길이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파란색이 그대로 이렇게 붙게 된다. 그럼 이제 위아래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 둘을 비교를 해주면 a라는 애는 무조건 x, 양수만 나올 거야. 그 다음 뒤에 있는 애를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2ab라는 친구가 a분의 bx인데 이때 a가 x였으니까 2xb라는 애가 a분의 bx다. 그럼 xx 약분돼야 될 거고 b라는 친구는 2a분의 b구나 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a 자리에 x를 b 자리에 2a분의 b를 대입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나오겠지. 자, 그럼 이거요. 봐봐. 우리가 이 위에서 밑줄 그었던 얘가 요만큼 변한 거야. 즉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y는 a에 괄호도 살아있고 플러스 c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중괄호를 풀어줄 거예요. 중괄호를 풀어줘서 y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다 라고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통분만 해주면 됩니다. 통분만 해주면 더하기 얘를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애를 4a분의 4ac로 만들어요. 그 다음 얘네들 둘 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너네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근해 공식으로 연결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9번 문제야. 자, 그럼 봐봐. 우선 제일 먼저 x의 절편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x의 절편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x의 절편 구하기를 해봅시다. x의 절편 구하기는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 x괄호 x 플러스가 아니라 x 마이너스겠네.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까지 인수분해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x로만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4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x의 절편이라는 거는 y가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어요. 요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얘를 이거는 0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이쪽 부분이 0이 나와야 되고 이쪽 부분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의 절편은 0, 0이랑 4분의 1,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쭉 나타내고 x의 절편 표시를 해줘요. 0, 0, 4분의 1, 0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합니다.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볼 때는 요 앞에 있는 얘를 보는 거지. 이게 지금 음수였어. 즉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위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럼 이걸 걸쳐서 그냥 위로 블록하면서 x의 절편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x의 절편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꼭지점을 이용해 볼 거예요. 꼭지점을 이용해 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 제일 먼저 y는 마이너스 4로 묶어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라고 나와줘야 될 거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x제곱에 개수로 묶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었었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얘네 둘을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b제곱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지. 따라서 위아래를 비교를 해주면 일단 a는 x가 되고, 그리고 위아래를 비교를 해주면 b는 뭐라고 나와? 자, 봐봐. 마이너스 4분의 1 x라는 애가 2a b인데 이때 a가 x였고 x끼리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b라는 애를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각각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x 마이너스 8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빨간색 밑줄근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라서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이제 얘를
전개를 해주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으로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지? 신나게 지금 표준형 구한 거야. 신나게 표준형 구했으니까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꼭지점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 했던 것처럼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한 거고, 꼭지점은 여기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8분의 1, 그때 y값이니까 16분의 1이라고 나와서 8분의 1, 16분의 1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뒤집어서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y절편 표시하자고 했으니까 x에다 0 넣어줘서 0,0도 여기 표시를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프 그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부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만 제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 10번.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거를 구할 때, 요거를 구할 때가 바로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다고요. 즉, 우리가 우선 꼭지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표준형을 먼저 구할 겁니다. 꼭지점과 표준형은 무조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없어요. 얘가 없으니까 그냥 스킵 되고요.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해줘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네 둘을 비교를 해줬을 때 x라는 애가 a가 될 거고 b라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때 여기 둘이 이렇게 바뀐 거라 그랬지? 그래서 나머지 있는 이 fx라는 애랑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와요. 즉 fx라는 애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고. 따라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그래프의 모양이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까지는 그렸어요. 그래프까지는 그렸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x의 범위가 없을 때. 자, x의 범위가 없을 때는요. 그냥 눈으로 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누가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점 중에 누가 제일 밑에 있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제일 밑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얘가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값 같은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x가 범위가 없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x의 범위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의 범위를 표시를 해줄 거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요 안에서만 나올 거야, 그래프가. 양 옆은 없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뭐를 활용해 주냐면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었어. 대칭성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2라는 애를 기준으로 대칭이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 마이너스 1이 멀리 있겠니? 3이 멀리 있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겠지. 여기는 한 칸일 거고 여기는 세 칸이어야 되니까. 그럼 봐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멀리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멀리 갈수록. 멀리 갈수록 더 큰 값일 거라고. 즉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위에 있고 제일 밑에 2가 있고 좀 더 올라온 데 이렇게 3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렸을 때. 즉 대칭성을 활용해 줬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고 x가 2일 때 최소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아까 있었던 여기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줘서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6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11번 문제 어제 배웠던 거에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 y는 a에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고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의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고 나왔었고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라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었어. 그렇지? 자, 이런 상태로 나타났었고 우리가 이때 이 녀석들을 보고 요 녀석들을 보고 요 두 녀석들을 같이 보고서 A, B, C가 각각을 의미하는 바를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A라는 거를 봅시다. A라는 애는 어제 기본형을 배울 때 뭐를 의미한다고 배웠니? A라는 애는 뭐를 의미한다고 배웠죠? 어? A가 뭐를 의미했었죠? 조은아, 어제 배운 거야. 앞에를 넘겨서 한번 봐봐. A가 뭐를 의미했었니? 야, 맨 앞에 1번 문제 보면 써 있잖아. A가 뭐를 의미한대? 그거 뭐라고 써 있어, 그걸? 저 필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써 있잖아. 필기한 걸 보라니까. 아저씨. 필기 뭐하러 하냐? 보려고 하는 거지. 응? A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한다고요.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해서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또 이 A가 또 뭘 나타내고 있었지? 그래서 폭을 의미해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좁아졌었지. 자, 그 다음 이 B라는 아이가 나타나는데 B는 뭘 나타내는 애냐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여기 얘를 잘 봐봐.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축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서 크게 A랑 B랑 부호가 같을 때가 있어요.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얘가 부호가 같으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부호가 같으면 저 축의 방정식은 양수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니? 자, 여기 축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부호가 같으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가 될 거야, 음수가. 음수가 되면은 y축의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y축 왼쪽에 있다. 오케이? 또 반대로 b가 0이면 그냥 y축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a와 b의 부호가 반대면 그럴 때는 지금 얘가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양수. 양수가 나오니까 y축 오른쪽이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오른쪽에 축의 방정식 위치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C라는 친구는 Y의 절편을 의미해요. Y의 절편을 의미하는데 Y의 절편의 특징이 뭐였니? Y의 절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제곱된 수가 그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꼭지점. 이건 Y의 절편, Y의 절편. X에다 0 넣어야지. 그지? 그래서 X는 0이라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을 봅시다. 다음은 1차 함수 식 세우는 방식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야. 우리가 흔히 2차 함수 식을 세울 때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걸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어떤 단어로 힌트를 얻냐면 일단 x제곱의 개수나 꼭지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뭘 떠올려주냐면 표준형을 떠올려줄 거야. 표준형에 대입을 해줘서 우리가 y는 a괄호 x-p제곱 플러스 q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요 꼭지점이 p, q일 거고 x제곱의 개수가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만약에 x제곱의 개수와 x의 절편을 줬다라고 나와요. 요 x의 절편을 줬을 때는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x에다가 x1이라는 애를 넣었더니 0이 나왔대. 그 말은 x한테다 누굴 빼주면 되겠어? 이걸 대입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x 빼기 뭐를 했을 때 x1을 넣으면 0이 될까? 얘를 여기 이렇게 쏙 넣었더니 0이 나와야 된대. 야 그럼 숫자로 하자. x에다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x한테 몇을 빼줘야 돼? 그러면 x 빼기 몇이란 얘기야?
똑같아. x1을 넣었는데 0이 나온대. 그럼 x 빼기 몇이란 얘기야? x 빼기 x1이란 얘기라고. 여기가 그래서 x1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똑같은 방식으로 x한테다가 x2를 넣었더니 또 0이 나왔대. 그럼 뭘 빼란 얘기야? x2를 빼란 얘기야. 오케이? 응? 되게 단순한 얘기야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x제곱의 개수라는 게 나왔으니까 걔는 이제 맨 앞에 a라고 붙는다.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요거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점만 줄 때가 있어. 그냥 점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대입을 해줘요. 점은 무조건 대입입니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대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본형인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응. 요 네 가지 방식만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2차 함수 식세우기를 다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 식세우는 13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아래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a 괄호 x-p제곱 플러스 q라고 할 때 함수 a, p, q의 합은 이거의 값을 구하여 주시오 라고 나왔네. 자, 단순하게 딱 볼 때 얘는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보이니? 진심으로? 3콤마 0이 꼭지점이지? 자, 여기 지금 꼭지점이 3,0으로 보여요. 야, 그럼 방금 위에서 꼭지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방금 12번에서 꼭지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표준형에 대입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보고 표준형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y는 a x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0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플러스 0이고 0까지 굳이 안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몇 콤마 몇이 나와?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나와요. 우리가 점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점은 그냥 대입하자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해줘요. 점은 그냥 대입입니다. 대입을 해주니까 뭐가 나와? 1 빼기 3제곱이 몇이에요? 4가 나와요. 따라서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아까 방금 위의 식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 얘랑 비교해보면 A는 뭐라고? P는 3, Q는 따라서 답은 2분의 7 이렇게 된다고. 다음 1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 식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얘가 중요한 건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애는 그래프가 크게 6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프가 크게 6가지로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애가 있고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어요. 혹은 얘가 뒤집어져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뒤집어져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뒤집어져서 붕 떠 있을 수도 있죠. 이때 한 점에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는 이거거나 이거지.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이니?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에 있죠, 지금?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y의 좌표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자, 꼭지점의 y의 좌표가 0이 돼요. 0이 돼. 자, 그때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래요.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래.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잘 보면 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뭐랑 똑같았어? 꼭지점의 x의 좌표와 똑같았다고요. 똑같았었어요. x의 좌표와.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을 합쳐서 보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 소로 나와요? 설명을 좀 생각을 하고 말해. 막말하지 말고. 자, 도윤아,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나와야 돼? 3콤마 0. 자, 3콤마 0이면 우리가 함수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그랬지 방금 전에? 그러니까 뭐였어? y는 a 그래, x 빼기 3. 아우, 잘했어. 그러고 나서 점이 나왔어. 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똑똑해. 대입해, 대입. 대입을 해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9는 그러니까 몇 A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A는 뭐죠? 4분의 1이죠. 그러면 A까지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4분의 1 x-3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조윤아, 잘한다. 할 수 있다. 자, 15번 문제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요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우선 얘가 이 이차함수의 한 가운데를 보면 이 한 가운데가 y축의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 초록색으로 그은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선이지? 다섯 글자. 축은 들어가. 축의 방정식.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축을 보면 y축의 오른쪽에 있어요. 자, 우리 y축 오른쪽에 있으면은 어떤 의미라고 했지? y축의 12번 문제 쓴 거 봐봐봐. 너 이거 중3 때도 배웠어.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 그거입니다. 오른쪽이죠. 그 부호가 다를 때. 누구랑 누구가? A와 B와 부호가 다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누가 A고 누가 B예요? 여기 앞에 있는 얘가 A가 되고요. 여기 자리가 B가 되고요. 여기 자리가 C가 될 거예요. 즉,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녀석이 지금 양수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a는 양수, 음수? a는 양수, 음수? 음수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찾았고, 아까 여기 맨 뒤에 있는 C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라 그랬었지? 이 C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B가 Y 절편. Y의 절편을 의미한대요. 자, Y의 절편을 의미하니까, 자, Y 절편 여기 달렸죠, 지금. 이걸 우리가 Y의 절편이라고 불러. 얘를 Y의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Y의 절편을 나타내는 C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기에 Y의 절편이 있으니까.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근데 이 C 자리에는 지금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봐봐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데 그때 1차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자, 1차 함수에서 요 A가 의미하는 거랑 B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달랐었는데, 자, B는 뭐를 의미하는 거였죠? Y, 뭐? 그렇지, Y의 절편을 의미했어. 자, Y의 절편을 의미하고 이 B라는 애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대충 Y의 절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요 A라는 놈은 뭐를 의미해요? 그건 2차 함수였고 이건 1차 함수잖아. 응. 그거 아, 그건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잖아. 야, 2차 함수에서 x의 개수가 뭐를 의미했었냐? 어. 어? x 앞에 있는 이 a가 뭐를 의미했었니? 기울기를 의미했었죠. 기울기. 기울기를 의미했었다고 얘들아. 기울기를 의미했었어. 기울기를.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을 말해봐. 오른쪽 방향을 말해보라고. 손으로 그러지 말고. 오른쪽 위로 가요. 기울기가 0보다 작은데. 오른쪽 아래로 가야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확대해서 여기 y의 절편을 지나게 갖다 놓으면 이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3, 4분면이 된다. 3, 4분면이 된다고요.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C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자, 봐봐.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자, 봐봐.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걸 통째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그러고 얘를 C라고 할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A가 0보다 크니까 이 빨간색 A가 0보다 큰 거지. B가 0보다 크니까 여기 B도 0보다 큰 거지.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 달라. 부호가 같으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 이거 기억나요? 좋아. Y축의 왼쪽에 있어야 돼요. Y축의 왼쪽. 따라서 우리가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Y축의 왼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서 우리가 X축이 또 이렇게 있을 텐데 X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여기 C라는 애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빨간색 C는 0보다 큰 거니, 작은 거니? 0보다 작지, 빨간색 C가. 이 빨간색 C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Y의 절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Y의 절편을 음수 자리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A는 뭐를 의미하는 아이였죠? 그건 1차 함수였고. 얘는 다시 2차 함수가 됐으니까. 2차 함수에서 A는 뭐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고 그래프의 모양 중에서도 그렇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를 가져다가 놓으면 아래로 볼록하게 여기를 지나면서 Y축도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지금. 따라서 꼭지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3, 4분면 위에 있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 노트북 떨어질 뻔했네. 여기까지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시작. 한 문제만. 끝났네. 자, 그래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